역시 오늘 뭐 논의를 해보지만 우리 헌법적 전문가들이 모이니까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다양한 입장들이지만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매우 의견이 대립되어지지가 않고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안,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거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부분 모든 분들께서 그거는 의무사항이고 권한 대행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되어져서는 아주 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상반되는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제한이다라는 입장, 도식적으로 양분을 해보면 또 한쪽은 현상 유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그 상황에 따른 예외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만장일치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놓아진 것으로 제가 중간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혹시 제가 뭐 좀 무리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우리 학계나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오늘 나눈 대화를 듣게 되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거 몇 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위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권한을 대행하는 것,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조직법 22조에 보면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무를 대행한다. 참 재밌죠? 헌법의 71조의 권한대행과 정보조직법 제22조 직무대행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이거 다른 말로 볼 이유가 하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무를 대행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직무가 정지돼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의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돼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 대행자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리가 되면 그냥 승계되죠. 부통령이 그냥 승계됩니다. 존 타일러 부통령이 해리슨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냥 자기가 부통령이면서 대통령을 그냥 하는 바람에 이게 전통이 됐고, 나중에 이제 법률로 규정이 되게 헌법에 들어갔죠. 수정헌법으로 들어갔는데 25조인데, 어찌됐든 미국은 그렇게 승계가 되고, 이제 사고의 경우 우리가 같습니다. 하여튼데, 지난 2021년도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수술할 때 카말라 해리스가 85분간 직무대행한 적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그 85분 동안 수행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권한대행은 직무대행으로 봐서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만 그 직무를 그냥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권한대행의 지위를 그렇게 보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나온 중에 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때 지금 제가 유심히 들은 게 뭐냐면 소추기관이 어떻게 심판기관을 구성하냐 이런 말인데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국회가 하는 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거지 특정 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 구성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 3명 선출해서 보내면 헌재가 구성되는 것 뿐이지 특정 심판 사건 같은 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로 들면 그 경우 미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그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을 다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탄핵 제도를 짤 때 하원에서 일단 탄핵 소추를 하면 이게 대법원에 가져갈까 하다 보니까 대법원의 대법관을 다 대통령 임명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일 때는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니 곤란하니까 부의장을 빼고 연방 대법원 대법원장이 가서 재판장을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3부에 나눠줘서 이제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을 때 국회 소추 한 3명의 몫에 대한 걸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특정 심판 사건이 되는데 이건
제척 기피로 해결해야지. 이걸 3명 선출해서 보내는 걸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좋다. 이게. 제척 기피 제도로 가보자. 이건 그럼 대통령 탄핵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피소추자가 임명한 3명 어떡합니까? 뭐 당연히 제척돼야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소출자인 그 국회 선출 몫을 선출하지 말래거나 제척하자고 얘기해버리면 아니, 그러면 피소주차가 한 건 더더군다나 피소주차가 이거 뭐 임명한 것인데 그럼 그거 제척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6명 빠지면 이제 헌재는 끝난 거. 그럼 탄핵 못 하는 거네, 아예? 그뿐만 아니라 수사도 못 하는 거죠. 수사관은 다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럼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사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소추기관이니까 뭐 심판기관을 구성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가 헌법 제도적으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고 국회에서 선출한 목 중에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뭐 제척 기피 사유가 있으면 그때 심판 과정에서 다투면 되는 문제지 아예 처음부터 국회 선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논리가 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데 법률안 거부권 문제인데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거부권이라는 것이 뭐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행이니까 대통령의 일반적 권한을 전부 다 대행하는 게 맞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을 때는 그 거부권 행사를 좀 제한하다. 특히 이제 이번 대통령에 관련된 그 문제가 내란 특검이니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으니까 좀 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도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의 모든 권한을 일단은 대신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사태가 있어서 정말 대권적 권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권적 권한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상황을. 그러니까 그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다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의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치에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보세요. 현직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직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미국식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돼도 직무가 정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쳐보자고요, 우리나라가. 그럴 경우에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이유로 탄핵 소추 가결됐다. 직무는 정지돼 있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미국도 여러 차례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옵스트럭션 저스티스도 있으라는 거죠. 사법방해가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제도적으로 직무 정지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화에서라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사물의 본성상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거지. 명백히 사법방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건데 대통령 권한 자체가 없는데 뭘 행사를 해요. 불가능한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 특검도 헌법재판관 임명 비슷하게 그 헌법상 법률상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헌법재판관도 임명해야 되고 요 내란 특검도 수용해서 공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부작위죠. 임명 부작위로 인한 위헌을 저지른 게 될 겁니다. 거기 적절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견해를 잘 이렇게 종합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분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